와, 보이죠? 와, 신기하다. 여기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먹지. 아, 귀여워.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쫙 펴주세요. 와, 신기해. 그렇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마케터 가영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와! 저는 철저한 계획 임신이었고 제가 준비했던 임신 과정들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어요. 갑상선 수치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산전 검사를 통해서 나의 갑상선 수치가 정상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1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었고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도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테니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약을 먹으면서 갑상선 수치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리가 정말 불규칙했었고 그래서 저는 생리를 거의 2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2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그 주기가 정말 들쭉날쭉했었어요. 그래서 산전 검사를 받았을 때 다낭성 증후군인 것 같으니 이노시토를 먹어봐라 라고 하셨고 남편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노시토를 전부 다 비교해보고 저는 여에스터 이노시토를 섭취를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저는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한 2달 정도 복용을 하니까 생리 주기가 정말 정확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여에스터 이노시톨이 다른 이노시톨은 2번씩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여드름 피부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거든요. 저도 여드름이 정말 심했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 이노시토를 먹고 나서 생리도 규칙적으로 잡히고 피부도 너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노시톨은 제가 임신 후에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먹는 비타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노시톨을 섭취를 하면서 생리 주기를 정확하게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임신이 거의 한 번에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작년 12월에 한 번 임신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바이바이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본 임신이었는데 너무 빨리 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일주일 만에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 정말 이 운명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렇게 빨리 한 번에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고민도 조금 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됐는데 그럼 나 이제 앞으로 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해서 그랬나? 라는 약간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을 하고 한 3개월 뒤부터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을 했어요. 스마일 배란 테스트기라는 건데 소변을 묻혀서 이 호르몬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낭성이신 분들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리 주기를 이미 지난 후에 그걸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제대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란 테스트기를 할 때는 생리 끝나고 바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배란 테스트기에서 나왔던 그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을 때 시도를 했었고 다행히 그 달에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리 테스트기를 거의 한 10일차쯤 했을 때 정말 미세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진해져서 5주차 때 아기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는 아주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다고 지금 평소 주차수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초음파를 본 날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막 울었어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아기 집을 보기도 전에 이제 없어졌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심장 소리를 들어간 날도 이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이 세포가 심장이 먼저 생겨서 저렇게 빨딱빨딱 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 지금 얘기하면서 약간 눈물이. 지금은 벌써 12주 차가 됐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비영아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계획 임신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었던 비타민이 엽산이에요. 엽산은 임신하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섭취하는 게 좋고 사실은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꾸준히 엽산을 먹기 시작했고 남편도 같이 엽산을 먹었습니다. 저는 가장 유명한 솔가를 먹었었는데 이게 알약이 작아서 저는 섭취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워팜의 엽산을 먹고 있거든요. 동네 약국 약사님께서 어떤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종이의 가장 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좋은 유모차보다 좋은 비타민을 먹는 게 아기한테 좋다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차 때는 뭘 먹어야 되는 게 쫙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엽산이랑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바우처를 줘요. 근데 그 바우처로 약국에서도 약을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알차게 바우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증상을 말씀드리면 진짜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조금 미열도 나고 약간 몸이 으스스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완전 더운 시기였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양말 신고 긴팔 긴 바지 입고 정말 두꺼운 이불 덮고 막 이러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스트가 정말 커지고 있어요. 정말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이 호르몬 활동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옷을 바꾸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좋은 상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신을 확인을 하면은 엄청 빨리 가시면 사실 아기집도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4주가 지난 5주차 때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심장소리는 빠르면 6주, 늦어도 7주차까지에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젤리곰 시절 빠르면 8주, 늦어도 9주차 때는 손발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이게 거의 일주일, 2주일 만에 애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지? 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봤던 시절이 아기가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꿀렁꿀렁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벌써 도치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또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라는 생각으로 요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 후에 제가 제일 먼저 외적으로 챙겼던 거는 로션이에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산타마리아노 벨라의 프리지아는 계속 꾸준히 썼었고 얘보다 조금 보습력이 좋은 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파마스의 로션을 샀어요. 이거는 대용량이라서 좋고 묽지 않고 딱 적당한 로션의 제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향이 제가 입덧을 조금 심하게 했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튼살이 안 생기고 잘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붓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압박 스타킹을 많이 사시는데 저는 예전에 간호사 출신이신 분이 만드신 압박 스타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착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 패턴이 굉장히 입체적이기도 하고 압박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아이템인데 임신 기간 내에도 휴자템으로 아주 잘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플리오, 이게 공기압으로 하는 마사지 방식인데 이거를 했을 때 뭔가 근육이 풀어준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의 붓기를 잡아주는 느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적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필라테스를 했어서 폼롤러 마사지가 얼마나 시원한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폼롤러 안 하신 분들은요, 이거 꼭 해보세요. 집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온몸을 구석구석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도구거든요. 발이랑 허벅지를 처음 풀잖아요? 정말 아파서
악소리가 나와요. 정말 비명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은 무뎌져요. 그래서 점점 강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센 아주 단단한 폼롤러를 가지고 있고 아까부터 여기 있었던 저의 초음파 앨범이에요. 초음파 앨범 치고 너무너무 고퀄리티더라고요. 근데 이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뱀띠 출산이라서 뱀띠 아가가 있고 저희 아이의 태명인 자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보시면 속지도 굉장히 알차게 다 써져 있고 이렇게 초음파 사진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나중에 태어나서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제가 마시고 있는 콤부차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거를 타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달고 맛있는데 당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키젠의 매실 콤부차인데요. 제가 다른 맛 다 먹어봤는데 매실이 제일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덧을 계속 좀 심하게 했어가지고 상큼하면서 이걸 먹으면 그래도 입덧이 조금 가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제가 찾아봤는데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입덧 기간 동안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입덧약. 입덧약은 제가 거의 한 5주차 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하루에 2번 정도 먹고 너무 심한 날에는 3알, 4알까지도 먹었었어요. 속이 계속 울렁울렁거리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냄새에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냉장고 문도 못 열고 밥을 했을 때 나는 그 밥 냄새도 너무 역한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퐁퐁 냄새 있죠? 이 퐁퐁 냄새가 너무 역해서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고도 심한 날에는 거의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살이 거의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라는 걸 안 해봤는데 제가 아마 출산하고 나서는 또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하나 또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자두냐? 임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과일을 찾아서 먹지 않아요. 막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밤에 갑자기 자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두가 먹고 싶다. 사다 달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바로 가서 슈퍼에서 자두를 사오더라고요. 그날 자두를 아주 맛있게 먹고 다다음 날에 남편한테 어머님이 전화가 왔대요. 어머님이 그날 이상한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고 들어봤더니 어머님 꿈에 자두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대요. 그 자두 중에 어머님이 예쁘고 싱싱한 것만 딱 6개를 골라가지고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꿈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영락없는 자두구나 라고 해서 자두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6개를 따줬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6월에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아직 성별은 안 나왔지만 남편이랑 저랑 첫째는 둘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래서 약간 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과일이면 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과일에 또 씨가 있으면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어떠세요? 아들만 같나요? 딸만 같나요?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별은 9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두근두근 기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약간 미신이긴 한데 제가 임신을 하기 전 달에 페페라는 식물을 키웠었어요. 근데 그 페페라는 식물이 다산의 식물 그리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냥 미신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 페페를 키우고 나서 정말 좋은 아주 건강한 아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저만의 꿀팁?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즐거운 소식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